안녕하세요. 네. 자, 보시죠. 오늘 2주차 국토계획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테마 이제 다섯 번째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예상문제집 41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41페이지. 자, 보시면 문제 볼게요. 뭐 없더라도 이 문제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1번 문제인데 41페이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 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20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1번 보시면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지역, 도관농자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국토를 용도를 나누게 될 때 도관농자로 우리가 용도를 나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용도에 따른 지역을. 그럼 용도가 어떻게 되지 않는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기본적으로 도관농자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국토의 어느 일부분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 지역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뭐한 상태, 그렇죠? 엄격한 상태. 그 엄격한 상태에서 완화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가장 엄격한 상태는 자연환경 뭐다? 보존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또 도시지역은 세분화되는 거 맞죠? 우리가 이 도관농자 중에서 세분화되는 것은 딱 두 군데가 있죠. 어디하고 어디? 도관농자에서 세분화되는 건 딱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어디? 도시지역하고 그렇죠. 관리지역하고 두 군데만 세분화되는 거 맞죠? 그러면 도시지역을 세부용도지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생산 녹지가 아니고 뭐죠? 보존 녹지로 본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죠.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건 전부 다 뭐로 본다? 보존으로 보면 된다. 보존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3번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누죠? 보, 생, 계죠. 보생계. 그래서 그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우리가 시가화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뭐냐면 너무 도심지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을 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유보시킨 거죠. 이쪽을 먼저 진행하고 난 뒤에 기반에서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쪽을 개발하려고 이걸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러니까 유보시켜 놓은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 부분에 관한 형태가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죠? 국방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건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다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시가 조정 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성격을 띠는 민간 부분도 가능해야 안 해요. 물론 그거는 뭐 받아야 돼요? 허가만 받으면 그렇죠? 다 또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공공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진 것은 허가 받으면 또 가능합니다.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프린트 드렸죠. 프린트 보시면 그 프린트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테마 5번째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15번 문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문제가 이제 테마 5번 문제가 테마 5번 5번째가 되게 많아요. 내용 자체가 좀 꽤 되죠. 그럼 15번 문제부터 볼 건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시죠. 그럼 이거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토를 뭐 가지고 나누셨죠? 용도 지역으로 나누신 거 맞죠? 무조건 우리나라의 국토는 용도 지역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겠죠. 그렇죠? 저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했죠. 뭐가 단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했죠? 단점 얘기 안 했나요? 뭐 너무 완벽하다 뭐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나 봐요? 안 했나 봐요? 그래요. 꼼꼼한 게 단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안 했나? 그래요. 보통 우리가 면접 보면 하는 얘기 뭐냐면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보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서 면접 얘기하면 단점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냐면 꼼꼼한 게 단점입니다. 이래.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단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꼼꼼해서 일 처리가 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뭐 하겠다? 기능을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면서 또 이게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뭐죠? 완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게 뭐예요? 지구.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는 하나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용도 뭐가다? 지구가 됩니다. 지구. 그럼 이때 용도 지구가 정해지면 이 용도 지구와 용도 지역으로 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가지가 뭐죠? 지 마음대로 뭐 발전할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보완해 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또 하게 되는 게 용도 구역. 그래서 우리가 용어하면서 이 얘기는 한 번씩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용도 지역 부분은 하나의 대지는 하나에 되는 용도 지역이 2개, 3개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이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들어갔죠. 그러면 용도 지구는 이 용도 지역 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그리고 그 하나의 대지의 용도 지구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용도 지구가 올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자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해가지고 우리가 포인트 7번에 봤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도관농자 맞죠? 도관농자가 있고 도시지역은 주공쌍록 됐나요? 이렇게 되고 주거지역은 크게 전일준으로 나누신다 했던 거.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2개로 나누십니다. 1종, 2종.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3개로 나누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1종 전용 주거하고 2종 전용 주거, 1종, 2종, 3종 일반 주거가 있는데 전용 주거의 특징을 가지는 건 뭐죠? 일단 양호하다. 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 없으니까 양호하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주거는 편리하다. 다른 것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1종 전용 주거는 뭐가 된다면 양호하다. 그리고 1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단독입니다. 그러면서 양호하다는 거. 그리고 2종은 양호하면서 뭐죠? 공동주택이 우리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이 그리고 양호한 성격. 그리고 2종 전용 주거는 공동 양호한. 그리고 1종 일반 주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편리하냐고 얘기했죠. 그럼 1종, 2종, 3종은 밑에서부터 1, 2, 3이죠. 1, 2, 3. 이름 뭐가 돼요? 저층. 그래서 저층이면서 편리한. 2종은요. 두 번째.
중층이면서 편리한. 그럼 예를 들어서 3종은 그럼 뭐죠? 중고층. 그래서 중고층이고 편리한. 이걸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준주거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에 업무하고 상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 똑같이 주거지역과 똑같이 전일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그렇죠. 공해 부분에 대한 형태가 밀집된 곳. 그래서 공해성 공업으로 이루어진 곳이 전용공업이라 얘기하고, 반대로 일반 공업은 환경 제한 요소가 없다는 거. 그래서 환경 제한 요소가 없다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공업은 말 그대로 공업에 주거나 업무나 상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중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우리가 제 친구 누구? 근린이 유일하게 중학교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생자. 그러면 보존녹지는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생산녹지는 개발이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녹지는 개발이 되죠. 우리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부분은 공원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자연녹지 부분도 가능하다니, 개발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도시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됐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관, 농자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더 그 내용이 나오겠죠. 보시면 이거 중복지정 여부인데, 용도지역과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과 다른 A라는 용도지역과 B라는 용도지역 두 개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지정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용도지구는 A 용도지구, B 용도지구 두 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중복지정돼요. 용도구역도 마찬가지. 뭐도 돼요? 중첩도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중첩이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 기억나세요? 우리 바닷가 부분. 그렇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이웃 매립하고자 하는 곳이 이웃 용도지역과 뭐하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걸로 보면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용도지역과 다를 수 있죠. 매립한 곳이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뭐 할 수 있어요? 매립한 부분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고 있는 경우나 이웃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정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위에 거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면 되고.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용도지역을 정할 때 뭘로 지정을 하게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용용지기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되는 게 이런 용도지역을 정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립을 했으면 그 매립에 대한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 정해줘야 하는데,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정해주는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립한 땅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름 붙이는 곳이 어디로 가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면 되는데, 근데 옆에서 이웃하는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굳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가서 이름 지을 필요 없이 옆에 사람 이름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매립지가 A라는 사람의 목적과 B라는 사람 목적 두 개의 목적을 같이 가지는 그 두 개의 부분 다른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가진 곳에 걸치고 있으면 애매하잖아, 이게. 뭘로 정할지. 그럼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어항산 택지 개발, 그렇죠? 어항산 전원 택지 기억나세요? 어항산 전원 택지로 구역이 정해진 곳은 다른 법령을 통해서 어항산 전원 택지로 이름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구역이 이렇게 정해진 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뭐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라고 정해졌지만 그게 무슨 지역에 연접돼야 돼요? 도시 지역에 연접돼야 되지 다른 어떤 농림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접해 있으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공단지는 개발에 대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우리 발전소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 그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건 한 거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본 건데 저기 산이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거, 개발할 목적이 아닌 그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 설치는 이것도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 결정으로 고시된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제되는 경우 1을 지정하기 이전에 뭐죠?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곳으로 본다는 거. 그런데 이런 구역들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그 목적을 다 끝내놓고 난 뒤에 개발이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다른 이유에 통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끝나서 이제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것은 환원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됐다는 것은 농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사구는. 그럼 그런 곳에는 우리는 관리지역 부분이지만 무슨 지역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림지역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지역이 미지정되는 경우 조금 전에 봤듯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용도는 4개는 정해져야 돼요. 도, 관, 농, 자 이걸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졌다. 그럼 무슨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도시지역이 세부 지정으로 안 돼 있으면 보존 녹지지역으로 하게 되고 관리지역이 세부 지정으로 안 돼 있으면 보존 관리지역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15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16번이 나왔어요. 네, 15번. 자, 15번. 15번 문제 보죠. 15번 문제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뭐죠? 옳은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는 경우? 위반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서요. 주거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는 경우? 위반하는 경우 있죠. 그때 우리가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뭐 나오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는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되고 다른 거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예, 뭐 벌써는 아니겠지만, 예, 뭐 일주일 됐으니까 지난주에 한 거에 제가 막 강조했던 거,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1번, 2번 용도 지역이란 도관농자를 말한다, 맞나요? 도관농자 맞아요? 도관농자가 돼야 되는데 도관농 맞나요? 들렸죠? 왜냐하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들어갑니다. 아예 이제 입에 많이 붙었잖아요. 도관농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요.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상공
녹이죠, 녹. 관리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이 돼요, 녹지지역. 그죠?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등이 있더라.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건 맞죠? 근린상업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도 있죠? 생산녹지지역이 있는 거 맞죠?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5번.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으며, 그렇죠?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될 수 없습니다. 없으며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다. 그렇죠? 그 다음 6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안 돼요.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중첩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7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돼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에 지정될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대지에 용도지역 2개가 중첩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지금 녹지지역도 용도지역이고 관리지역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속하는 거잖아, 지금. 지구가 아니잖아요.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같이 중첩해서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되죠. 왜냐하면 지역 위의 지구는 중첩이 된다고. 되죠? 그 다음에 9번.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일단은 편리한 나왔죠. 편리한 나왔으면 일반이에요, 전용이에요? 일반 돼야 돼요. 그리고 일반 중에서 그러면 저층이라고 했으니까 1, 2, 3 중에 1이 되겠죠.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한 문장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찾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10번.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전용 공업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 공업이 될 거고 중공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15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되겠죠. 선지 자체가 10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보는 겁니다. 16번은 용도 지역에 관해서 설명 옳은 것. 이거를 하나 풀려고 하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볼까요? 이 내용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난달에 했던 거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이 있어요. 단독 주택이 설치가 금지되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유전. 단독 주택에서 유전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 그래서 유전. 단독 주택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설치가 금지된 경우. 기억나시죠? 이거 아파트? 기호미소. 아파트 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뭐죠? 1 플러스 1은 유전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은 녹관농. 기억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안 들어가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아파트가 설치가 왜? 다 이거는 일종 부분은 일종 전용은 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이 안 들어갈 거고 일종 일반 주거는 뭐죠? 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안 되고 전용 공업지역 안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되고 일반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설치가 금지된 곳은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됐나요?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일반 음식 설치 금지된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잊어버렸죠, 이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생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내가 왜 이렇게 공법이 잘 안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워서 그래요. 네, 그래. 안 해워서 그런 거예요. 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안 해워서 그래요. 왜 안 해워지죠? 왜 안 해워질까요? 안 해워서 그런 거예요. 외웠는데 안 되죠? 천재가 아니니까 그래요. 어떻게 한 번만 하고 끝나요, 그거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한 번 했다고 이걸 외워요? 우리 천재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렇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안 할 뿐이지 아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나요? 그럼요. 세부로 나누든 새롭게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1번이 답이네요. 2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도관농자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도관농자라고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적용해가지고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계획관리가 아니고 보존관리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4번.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뭘로 해야 돼요? 생산녹지예요? 보존녹지죠. 항상 안정해져 있으면 뭐다? 보전입니다. 보전. 도전이 아니고 보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얘기할 때 뭐죠, 여러분들? 뭔가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되면 도전하는 게 아니고 뭐죠? 보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요. 결정 안 됐어요? 지금부터 보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답니다. 관리지역인데 지금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대요. 그럼 이거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계획법에 대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고 뭐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맞나요? 아파트를 건축할 제1종 전용 주거 돼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돼요? 안 되죠.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축할 수 없죠. 1 플러스 1은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요. 제1종 전용 주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 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되죠. 저층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다 안 된다니까. 그렇죠? 1 플러스 1은 다 안 돼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유통상업적 돼야 안 돼요? 유전자 할 때 유통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 안 돼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요? 돼요. 준주거지역은 돼요. 그 다음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1공이잖아요. 1 플러스 0은
10이잖아. 10. 안 돼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계획관리. 돼야 안 돼요? 1 플러스 1은 유전자. 자연환경 보정지역. 그 다음 1 플러스 0은 관리지역은 전부 다 안 돼요. 관리지역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관리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당황하는 거, 걔가 있었나? 걔가 있었나? 1 플러스 1은 유전자, 1 플러스 0은 녹관농인데 걔가 없는데 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가능해져.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6번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 7번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 지역입니다. 일반 음식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만 하는 전용입니다. 그게는 일반 음식점 안 돼요. 그렇죠? 전용 주거. 그러면 전용 주거가 안 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일반 주거 지역이 되고 자연 녹지 지역, 계약 관리 다 되는데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허용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제2종 전용 지역만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17번.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및 공유 수면, 매립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국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요?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그런데 1번에 보면 국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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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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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의 권한권자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위에서부터 1, 2, 3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겁니다. 1번 맞는 게 아니고 국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틀려서 그렇지. 기본계획이 아니고 뭐다? 관리계획. 그 다음에 2번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가 돼요? 같답니다. 같대요. 같은 경우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면 된다. 이웃 용도지역으로 그냥 보면 되죠.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돼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위반 결정 절차가 없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보면 돼요. 이웃하고 같으면. 그 다음에 3번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뭐가 돼요? 다르면 또는 2개 이상이 걸쳐 있다든지 이웃하고 있으면 그럴 때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때는 용도지역은 걸친 부분의 그 매립구역이 속한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3번이 답이죠. 4번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뭐하고 있으면 걸쳐 있는 경우도 안 되죠. 그죠? 걸쳐 있는 경우도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뭘로 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과 뭐하고 있대요?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4번하고 5번 똑같아요. 뭘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용도 지역은 결정으로 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볼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있는 거. 그러면 어항산 전원 택지 찾으면 되죠. 1번 어항산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거니까 맞죠?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농공단지는 뭐 한다? 제외한다.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1번이 제외되는 거예요. 틀렸죠. 2번 어항산 할 때 어자 들어간 거 맞죠? 그런데 이 어촌이야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이게 어디에 접해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접해 있어야 돼요. 농림지역이면 안 돼요. 도시지역에 접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3번은 규정이 있어요. 어항산 전원 택지잖아요. 거기에 취락지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인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어항산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도 어디에 연접해야 돼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 어항산 전원 택지죠.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맞아요? 오 맞네요. 5번이 맞네요. 이 경우는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전원개발촉진법 그래서 어항산 전원 그때 수력발전소나 송병질 설비는 저기 산꼭대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된 걸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은 제외한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됐다고 보지 않는다. 6번. 7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뭐로?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5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이겁니다. 뭐 구하는 거냐면 건폐율 부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건폐율 찾는 거예요. 건폐율. 그럼 건폐율 찾는 문제하고 앞으로 용적률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어 보셔야죠. 얼마나 이제 기억하고 계신지.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 부담감 갖지 마세요. 오신 교수가 나한테 엄청나게 기대하겠지. 전혀 기대 안 하니까 마음적, 심적 부담감 전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다 맞춰야 되는데 아니요,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기대하냐면 시험 보러 갈 때쯤 돼서 기대할 테니까 지금 기대 안 하니까 뭐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뭐 소리 질러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그럼 여기서 가장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은 쪽은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관농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농자하고 여기 나오는 녹지 지역은 아무래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2080. 2080으로 시작합니다. 2080. 그게 거의 다가 2080인데 2080이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계획관리만 우리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2080보다. 그럼 보존관리는 뭐가 돼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2080. 생산관리도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대신에 계획관리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40이 되고요. 20 더 올라갑니다. 20씩 올라간 거예요. 얼마? 10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 중에서 누가 강화된 거죠? 생산관리가 강화된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춘다는 얘기는 강화시킨 거지 완화시킨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규제가 강화된 거지. 그러면 계획관리 40하고 100 됐으니까 규제가 뭐 한 거예요? 완화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강한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우리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규제가 강화된 게 아니죠. 그건 완화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농림지역은 당연히 뭐죠? 208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도 그렇죠. 20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녹지지역이 문제잖아요.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녹지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것도 20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녹지는 개발은 할 수 있죠. 보류가 된 거지. 이것도 개발될 수 있죠.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녹지를 개발을 할 때는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옆으로 넓히도록 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녹지를 할 때 완화시켜 줄 때 위로 올리게끔 해야 될까요? 옆으로 느리도록 하게끔 해줘야 돼요. 둘 다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으로 하면 나무를 잘라내야 되지만 위로 하면 나무를 그나마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보존합니다. 그러면 녹지 지역에서는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건폐율은 그대로 20이구나. 그럼 위로만 20씩 증가시켰구나. 이렇게만 기억해도 외우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2080에서. 그래서 생산 녹지는 그렇죠. 100이 됩니다. 자연 녹지도 100이 된다고. 되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양환이죠. 양 5555 건폐율은 50 들어갑니다. 50. 그렇죠? 50 들어가요. 건폐율은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은 100 들어갑니다. 1이니까 100 들어가요.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도 어차피 전용은 전부 다 뭐가 돼요? 50이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은 얼마씩? 50씩 증가합니다. 50씩 증가한다고. 그렇죠? 그럼 얼마 돼요? 1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완화가 되겠죠? 10 증가해서 얼마? 60이 됩니다.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또 50 증가해서 얼마요? 200이 됩니다. 200이. 그렇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그대로 60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50씩 증가합니다. 얼마? 250.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원래 그대로 60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중고층이기 때문에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야 옆으로는 조금 줄이자. 그래서 얼마? 50이 되고 대신에 이거는 볼 게 없이 3이죠. 1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니까 100에서 300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00. 됐나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7이 있죠. 7이 있으면 얼마예요? 70.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얼마? 50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여러분들. 준주거지역에 7이 있다는 거. 건폐율은 70. 그리고 용적률은 하나, 둘, 셋, 넷, 5개. 500. 공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이니까 뭐는 건폐율은 70이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7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가 되냐면 전용은 몇 교대? 3교대잖아요. 3교대. 공장은 3교대면 3교대. 3교대니까 얼마? 3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씩 증가하는 거예요. 일반 공업지역은 똑같이 70 맞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은 어떻게 돼요? 350. 중공업지역은 70인데 용적률은 사양사업이죠. 사양사업. 그래 얼마? 40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부분에 있어서 건폐율은 근린상업할 때 근린 여기 7이 있죠. 7이 있으니까 얼마요? 70. 제 친구 근린이 하루에 얼마 벌어요? 900 벌어요. 하루에 900 벌어요. 그래서 900. 유통상업지역 부분은 여기 얼마야? 그렇죠. 여기 8이 있죠. 8이. 여기 8. 그래서 80. 유통은 일일이 가는 거죠. 일일이 가는 거니까 1100. 그 다음에 일상에 보면 여기 8이 있죠. 80. 그리고 13이죠. 13. 그럼 1300. 그리고 중심상업은 8이 없죠. 중심구죠. 중심은 중심구잖아요. 그래서 90. 중심구로 일로 오시오. 이렇게 돼요. 그럼 다 외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이 뭐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아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됐죠?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면 19번 문제 볼까요? 자, 16회, 25회 두 번 나왔는데 먼저 뭐부터 해라고 했어요? 건폐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물어봤으니까 일단 일반 상업지역부터 보죠. 일반 상업지역은 얼마요? 1하고 상에 동그라미 2개 있죠. 그럼 80이죠. 80. 그럼 80. 근린 상업지역은요. 7. 건 할 때 기억 70. 그러니까 보고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이니까 60. 일반은 60. 일반 60. 전용은 50.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이것도 일반이네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3종이니까 얼마? 50. 50. 그리고 제2종 전용이네요. 전용은 얼마? 50. 50.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60. 맞나요? 네. 그 다음 준공업지역 70. 70. 계획관리지역 40이죠. 40.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쭉 따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니언하고 시어타고는 같죠? 니언하고 시어타고는 같아요. 그리고 디귿 그 다음 비읍하고 같죠? 디귿하고 비읍하고 그 다음 리얼하고 미음하고 같고 그리고 이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됐죠? 20번 문제 볼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19번하고 20번 문제를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원래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 유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유형이 19번처럼 똑같이 19하고 20이 같잖아요. 지금 같은데 뭐냐면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으로 높은 데서부터 낮은 거 물어봤죠. 순서를. 그런데 19번은 박스를 주어주고 찾는 문제고 20번은 박스가 주어진 게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해서 찾는 거예요. 순서를 맞는지.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유형은 이 범위 안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 범위를 넘어서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유형을 보시라는 거예요. 유형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뭐죠? 똑같이 카피해서 안 나오고 뭐만 바꾸는 거예요. 지역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유형은 똑같다고. 1번 볼게요. 1번. 20번에 1번. 전용 공업은 뭐죠? 70. 중심 상업은 90이죠. 그럼 일단은 낮은 지역 높은 곳은 일단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 일종 전용은 50. 에이 틀렸네요. 그렇죠? 1번 틀렸어요. 2번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우리가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니까 20. 유통상업은 80. 중공업은 70. 에이 3번 자연녹지. 자연녹지 20.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 80. 준주거지역 70. 틀렸죠? 그 다음 4번 일반 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 60이죠. 틀렸죠. 5번 생산녹지 20이죠. 20. 녹지는 건폐율이 전부 다 20이에요.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5.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게 박스에 들은 거 찾는 거하고 보기를 찾는 것 중에서 박스가 편해요. 박스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지로 돼 있는 건 선지를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물론 따져봤을 때 1번이 딱 걸려들면 최고죠. 근데 1번이 아니고 5번이 되면 1번부터 계속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번부터 하셔야 돼요. 1번부터. 그리고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렇죠. 5번을 해야죠. 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중간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잘 없고 1번,
5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5번 이렇게 푸는 게 편하. 어차피 다 알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19번 문제나 21번 문제는 그게 의미가 없죠. 1번인지 뭐 5번인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번처럼 물어볼 때는 그런 식으로 1번하고 5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순서가 1번하고 그 다음 5번하고 그 다음 4번이죠. 4번. 그 다음 3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2번에 걸려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5번이다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죠? 21번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률. 그러니까 19하고 20번은 뭐죠?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 21번하고 지금 몇 번이에요? 21번이죠. 예. 21번 문제는 지금 22에 28에 두 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일단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500이죠. 500. 5글자. 중공업지역 400이죠. 사양사업이죠. 400. 사양사업 400.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은 350.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이니까 볼 것 없어요. 300이에요. 300. 3이니까. 중심상업지역 중심구 1호시요. 중심구 1호시요. 1500. 13 1300. 13 1300. 제 친구 걸리니 900 벌어요. 900 벌어요. 그 다음에 유통은 일일이 가요. 일일이 1100. 그렇죠? 금방 하게 되죠.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됐죠?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낮은 데서부터 높은 지역이니까 제일 낮은 게 리얼, 그 다음이 디귿, 그 다음이 니연, 그 다음 기역, 그 다음 시옷, 이응, 그리고 비역, 그리고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됐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22번 문제. 22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있었구나. 자, 이렇게 근데 22번 문제는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이 용도 지구 찾는 문제는 우리가 보기 가지고 내용 가지고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구 찾는 거는 한번 볼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용도 지구 종류에는 기억나시죠? 지구 방제는 시한 개보경이 특정 고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을 입고 지킨다.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서 방제지구하고 부터 시작해서 경관지구 방제는 취한 개보경이까지만 뭐가 돼요?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고도에서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세분화된 것도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까지만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럼 방제지구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연시가 방제는 최고죠. 방제는 누구요? 자연시가.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그리고 취하면 집에 가서 자야죠. 자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집에 안 자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취하면 집에 가서 자라.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그리고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다는 거. 보호는 뭐 보호해야 돼요? 역중생을 보호해야 돼요. 역중생.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우리가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관이 경관은 어디가 특화되어 있죠? 자연시가 특화되어 있어요. 자연시는 그럼 방제도 잘 돼 있고, 그렇죠? 자연시가 방제도 잘 돼 있고, 특히 경관은 뭐죠? 특히 자연시가 잘 돼 있다고, 특화돼 있다고.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안변이나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지역 부분에 하는 방제지구는 그렇죠. 자연 방제지구를 얘기합니다. 시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방제하는 지구는 이게 바로 시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지구. 그러니까 이 문장에 시가지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거의 지금 제시하지 않는 부분은 그 문장에 단어가 들어가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자연 방제지구는 자연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안변, 하천변 딱 봐도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시가지 부분은 말이 없지만 건축물이나 인구가 뭐 있다? 밀집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시가지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집단 칠학지구는 뭐 안에 칠학을 정비해야 돼요? 계집 기억나세요? 계집 그렇죠? 개발, 집단 제한 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는 게 뭐다? 집단 칠학지구.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 구역에서 한다?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로 볼 게 없는 거예요. 다 문장이 뭐죠?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고, 복합 용도 지구하고 비교하시라고 얘기했죠.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원래 여기 이거 못 들어가는데 복합 용도 하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보시면 1번부터 볼까요? 시가지 경관지구 나왔죠? 시가지 경관지구 나왔어요.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 문장은 다 볼 필요 없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자연경관. 그럼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그럼요. 자연경관 되는 거예요. 키워드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특화경관지구 나왔는데 뭐라 했냐면 그렇죠. 지역 내의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특별한 경관 나왔네요. 줄여서 특화경관이잖아. 이게 특화경관이잖아. 그럼 맞네요. 2번 맞아요. 3번 보호지구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키워드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 높이의 최고 한도, 높을 고. 그렇죠? 그러면 고도죠, 고도를 제한하는 거니까 무슨 지구?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그 다음 4번 자연방제지구.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건 자연이 아니고 오케이,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5번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의 역사, 문화 체크. 그게 키워드죠. 역사, 문화 나왔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렇죠. 역사, 문화, 환경. 역사, 문화, 환경까지.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지역의 보호와 보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복합용도지구.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입니까? 완합니까? 제한이니까 복합용도가 아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바로바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한 번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같이 저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나중에 혼자서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관광 뭐가 됐어요 지금? 관광휴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관광휴양이 나왔어. 관광휴양이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관광휴양이 나왔으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돼야죠.
그 다음에 8번. 집단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다 뭐예요 이거?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럼 이거는 자연 취락지구가 돼야죠. 9번. 중요시설물이죠. 그럼 이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점수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기출이 안 나온 거 다 옆에 보세요. 다 기출로 표시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야 이런 것도 기출 나오느냐? 그럼요. 아니까 뭐 쉽게 보이는 거지. 예. 시험장 가면 그렇게 또 쉽게 안 보여요. 10번.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에 뭐 나왔어요? 시가지가 키워드죠. 그럼 자연 경관이 아니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되죠. 10번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물어봤습니다. 뭐만 돼요? 집단 취락지구가 하면 돼요. 집단 취락. 그러니까 11번 선지 있죠. 이 11번 선지는 이거 하나가 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보기 1번 집단 취락지구, 2번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걸 지금 22번 문제하고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23번 문제부터 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